아까 이론 수업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파일은 전에 보여드렸던 서블레티스 업데이트라는 몬테칼로 코드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블레티스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코드고요. 자, 이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 사이즈, 실제 시스템 사이즈는 스핀의 개수는 L 사이즈 제곱이 되겠죠. 마그네틱 필드는 0으로 나왔고, T 메저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1000 몬테칼로 스텝 동안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얘기고, 이 DT는 데이터를 내가 몬테칼로 스텝마다 한 번씩 내가 데이터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랜덤 넘버 시드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루프를 돌릴게요. 이 루프는 베타 값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하겠다. 그래서 베타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넘파에서 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0.1에서부터 1.0까지 10개를 데이터 10개를 만들어라. 그럼 0.1, 0.2, 0.3에서 1.0까지 등간격으로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베타에 대해서 아래 작업을 수행합시다. 이 아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초기 조건에서 출발해서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는 infinite temperature state, 그러니까 모든 스핀들이 랜덤한 거. 그래서 이게 그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처음에 스핀들을 랜덤 값으로 초기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다? infinite temperature state, 그 다음에는 zero temperature. 그래서 zero temperature 모든 스핀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페로마그네틱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핀들을 모두 1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스핀을 np1s라는 것은 모든 값이 1인 그런 어레이를 만들라는 얘기고, 몇 개를 만드느냐? 총 스핀의 개수만큼. 그리고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전부 인티저로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결과를 파일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아래 슬래시 L 그 다음에 시스템 사이즈 베타 그 다음 진짜 베타 값 .data라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그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아래 작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파일 앞에다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기는 몬테칼로 몬테칼로 스텝에 대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0에서부터 어디 하나 전까지인데 내가 이 초기 값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1부터 어디까지, 어디 한 칸 전까지니까 일부러 플러스 1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000초 동안 돌리고 그 다음에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계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초서부터 1000번 룹을 돌린다는 거예요. 1000번 룹을 돌리고 각 룹당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한 것을 10초 동안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에서 한 것을 또 10초 동안 몬테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현재 시간은 여기 곱하기 dt 해야 되겠죠. 여기 1초 갈 때 왜 dt 번
했으니까. 그리고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을 때의 에너지 평균값,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평균값,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출발했을 때의 에너지 덴서티,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출력하라 파일에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 이걸 수행을 하겠죠. 자, 128 대신에 32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다 한번 실행을 하면 32 곱하기 32 레티스에서 만초 동안의 몬테카를로를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끝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사이즈만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아래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2요. 저쪽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명하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첫 번째 컬럼이 에너지 평균, 에너지 밀도, 마그네티제이션 밀도,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마그네티제이션 밀도다.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10초 간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몬테칼로 스텝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툴이 있는데요. 이제 주피터를 이왕 열었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numpy를 인클루드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에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엔터를 딱 칩시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파이썬에서 numpy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load text, load txt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치고 데이터 L128 베타 0.10. 데이터.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파일에는 이제 첫 번째 줄에 우물정자가 있고 쭉 세 줄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load txt 하면 그 우물정자는 지가 알아서 커멘트다 생각을 해서 그 읽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데이터가 그 빈 스페이스바를 로 이제 구분이 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얘가 어레이로 그냥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드렸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2차원 어레이가 되겠죠. 그쵸? 첫 줄이 시간이고,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에너지 덴서티,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에너지 덴서티,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언을 해줘. 도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플롯. 그럼 이제 X축, Y축이 필요하죠. 자, X축은 뭐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2차원 어레인데, 시간이 첫째 줄이잖아요. 시간이 첫째 줄이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줄을 다 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컬럼 이게 이제 이걸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든 줄 1 하면은 이게 두 번째 컬럼,
제로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이 이제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을 때의 그 에너지 덴서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땅 치면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고 이게 에너지 덴서티. 에너지 덴서티가 베타가 0.1일 때에는 마이너스 0.2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내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을 때랑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을 때 그때 두 개를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거를 땅 치면 그러면 자, 파란색이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했고 이 주황색이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둘이 거의 겹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T0가 거의 이제 무시할 수 그러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얘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얼마 값으로? 베타가 0.1이니까 온도는 이제 10켈빈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T0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한 0.4, 베타가 0.4 그러면은 온도로 환산하면 2.5 켈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요 파란색이 인피니트 템퍼러처에서 출발한 거고 이 보라색이 주황색이 이제 제로 템퍼러처.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가 낮은 것에서 출발했다가 금방 한 100초 정도 지나니까 둘이 서로 겹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얘도 한 100초 정도가 지나면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온도를 더 낮춰봅시다. 온도를 낮춰서 한 얘를 0.8, 베타가 0.8이니까 온도로 하면 대략 1.2 켈빈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이 랜덤 이니셜 컨디션이니까 인피니트 템퍼러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출발해서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제로 템퍼러에서 출발하는 거의 이제 에너지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대략 한 2000초 정도의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얘를 한번 다른 예를 들어서 온도가 0.6일 때 한번 볼까요? 자, 온도가 0.6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인피니트 템퍼러에서 출발하는 이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제로 템퍼러에서 출발하는 여기 앞에는 안 보이지 한번 여기서 출발해서 쭉 위로 올라왔을 때 처음 10초 동안 이미 걔는 이퀄리브레이트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것과 이것이 만나질 않네요. 이퀄리브레이트 영원히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마치 정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이 두 개의 도메인 월들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전체 작은 도메인들은 다 사라졌고 전체 플러스 전체 마이너스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언젠가 나중에 가면 여기 이렇게 아래로 이제 똑 달라붙게 될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마그네티제이션 한번 그려볼게요. 마그네티제이션은 인피니트 템퍼러에서 출발한 거, 제로 템퍼러처에서 출발한 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제로 템퍼러에서 출발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한 0.9 정도가 쭉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난 거예요. 오더드 스테이트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그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거의 0 근처에서 굉장히 좀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크죠. 이게 큰 이유는 지금 플러스 핀과 마이너스 핀이 거의 이제 대등하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불안정해서 언젠가는 이게 위로 쭉 달라붙거나 아니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아래로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내가 이 초기 조건을 어떤 거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그걸 금방 짐작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유리하냐면
이 아이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필요 없는 그런 줄다리기 하는 시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페로마그네틱 모든 스핀이 업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그냥 한 10여 초가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이퀄리브레이트 했는데, 얘는 아직도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아까 이제 이 둘이 만날 때가 이퀄리브레이트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것 말고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내가 관심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굳이 이제 그런 초기 조건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되겠죠. 0.5도 한번 해볼까요? 자, 0.5를 봤더니, 자, 0.5에서는 온도가 이제 2켈빈이에요. 그랬더니 제로 템퍼레처에서 출발한 애는 마그네티즈 대략 0.8 정도로 금방 이제 수렴을 했고, 여기서 1에서 출발해서 0.8 정도로 이제 수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랜덤 이니셜 컨디션에 출발하는, 여기서 이제 쭉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이제 플러스 스핀과 마이너스 스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나마 이제 경쟁이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나서 대략 3,500초가 지나니까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도메인이 이겼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 스핀 시스템은 여기로 얼라인 돼서 이러한 오더드 스테이트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오더드 스테이트에 갈 수도 있고, 두 개의 절대값이 같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랜덤 이니셜 컨디션의 출발은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4,000초 이상 기다리면 이제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렇지만 그 평형 상태를 굳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하면 금방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0.4도 한번 볼까요? 0.4 근처가 이제 상전에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온도인데요. 자, 여기서는 비교적 이번엔 양쪽 다 금방 이퀄리브레이트 하네요. 여기서는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없는 쪽으로 이퀄리브레이트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지금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한 시뮬레이션을 비교를 해서 대략 언제 이퀄리브레이트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과 랜덤 이니셜 컨디션이 차이점이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그 이퀄리브레이트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스템 사이즈가 128일 경우에도 대략 1000초 이내면 다 이퀄리브레이트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진짜 이제 정량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일단 이퀄리브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을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앙상블 에버리지 퀀티티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균 에너지도 계산할 거고 마그네티제이션도 계산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비열과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도 중요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제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비열이나 이제 서셉티빌리티 데피니션 여기 이제 적어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이제 입자 하나당. 그런데 이런 몬테칼로에서는 이런 수치 미분을 하는 게 너무나 부정확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양인데, 이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양들을 미분할 필요 없이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입자 하나당 연용량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제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을 계산해 평균을 낸 다음에 이제 그것을 NKBT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비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서셉티빌리티는 마그네티제이션의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NKBT B값으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FD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미묘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을 계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않겠고, 내가 마그네티제이션에 관련된 모든 양들을 잴 때에는 나는 부호는 생각하지 않겠다. 난 마그네티제이션의 절대값을 내가 물리량으로 생각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폰테이너스 마그네티제이션 계산할 때 m의 평균을 하지 마시고 m 절대값의 평균을 이렇게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usceptibility를 계산하실 때에도 여기 중에 m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 절대값의 평균, m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m 평균의 제곱 자리를 m 절대값 평균의 제곱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 susceptibility와 magnetization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원래 오리지널 퀀티티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데, 그 다른 점이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대로 갈 때에는 이제 그 차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다뤄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더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으로 이런 물리량들을 계산하자,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데이터로 보여드릴 테겠지만,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상전이가 언제 일어나는가,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그네티제이션이 평균값이 0이었다가 언제 0이 아니게 되는가, 그 온도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심사인데, 어떤 것이 0이 됐다가 0이 안 되는 그 점을 찾아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더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빈더 파라미터는 어떤 이제 오더 파라미터의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양인데, 이것도 그냥 이론을 설명하진 않고, 여러분들 한번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게 왜 유용한지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희한한 조합이죠. m 4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고 m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이런 조합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전 시간에 노트 필기에 보면 여기 이 제곱 분모에 들어가는 요 제곱을 빼뜨렸어요. 요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빈더 파라미터의 데피니션이 되겠고, 좀 이따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왜 유용한지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빈더 파라미터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비열과 susceptibility도 이제 굉장히 유용해요. 상전이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런 평균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평균값 계산하는 루틴을 제가 여기 간단하게 나름은 이렇게 짜겠다, 그런 것들을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브루틴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몬테카를로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서브루틴을 하나 정의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 아이징 모델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T-temp, 이거는 이제 T-temp는 뭐냐면 temporal이라는 뜻이어서, 이제 여기는 transient period,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온도까지, 정해진 온도의 열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몬테카를로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아무것도 취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내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몇 초 동안 측정할 것인가, 그게 T 메저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 측정을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걸 DT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내가 예를 들면 만 초 동안
몬테칼로를 돌려라 그러면 10,000초, 그 다음에 1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 1000이죠. 1000번 루프를 돌릴 거예요. 1000번 루프를 돌리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와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를 측정한다. 이제 이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repeat는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몬테칼로 한번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몇 번 반복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홈 트레이닝이라고 뭐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10번 하는 게 한 세트예요. 그럼 그것을 한 5세트씩 하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팔굽혀펴기 10번 한다. 그게 T 매저예요. 그러니까 T 템, 요것과 요거 포함해서 이게 내가 팔굽혀펴기 10번 한다. 이런 뜻이고, 그걸 10세트, 5세트 하겠다. 그 세트 수야. 그 몬테칼로를 내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데이터가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몬테칼로를 한 번 수행을 한 거야. 한 번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하는 시간 동안에서 얻은 마그네티제이션과 에너지 덴서티를 여기 이제 EN이라는 어레이하고 MAG라는 그 어레이에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계속 추가를 하는데 그거를 10세트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팔굽혀펴기 10번을 내가 5세트 했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총 몬테칼로, 의미 있는 몬테칼로는 총 몇 번 하는 거냐면 n repeat 곱하기 n measurement. 그게 총 몬테칼로, 의미 있는 몬테칼로 런이죠. 이 트랜지언트 피리어드는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총 100만 번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거 100만 번을 내가 1000번짜리 100세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10,000번짜리 100세트를 하겠다. 아니면 뭐 10만 번짜리 10세트를 하겠다. 다 똑같은 양이죠. 그쵸? 다 똑같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몇 세트로 분배를 하느냐, 이건 이제 일종의 노하우 같은 거예요.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몬테칼로 데이터의 에러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 n repeat를 잘 조절을 해가면서 뭐 실험을 반복을 해보면 내 몬테칼로 데이터의 에러가 얼마다, 이 정도, 이런 것도 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수치를 이제 조작해 가면서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를 이제 요 루프는 여기다 쓸까요? 자, 똑같은 몬테칼로를 이제 몇 번씩 반복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기 조건을 페로마그네틱 이니셜 컨디션으로 다시 리세팅을 했죠. 자, 팔굽혀펴기 이제 제가 5세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몇 세트를 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트는 다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팔굽혀펴기 10번을 5세트를 한 모든 데이터가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제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레이. 그래서 그 어레이를 리턴하라. 이런 이제 서브루틴 하나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메인 루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32x32고 내가 10,000초 동안은 그냥 데이터를 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초 동안 내가 데이터를 얻을 거고, 데이터는 10초에 한 번씩 얻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몬테칼로를 10세트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뭐 이건 뭐 시드인데, 시드를 그냥 자동 세팅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적어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베타를 바꿔가면서 이제 여기 보면 베타가 0.2에서부터 출발해서 베타를 40번을 바꿀 거예요. 40번을 바꿀 건데 0.01 간격으로. 그럼 0.2 인버스 템퍼러처에서부터 0.6 인버스 템퍼러처까지 내가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모델의 온도를 이렇게 리셋을 해준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좀 전에 수업 데이터를 보면은 이퀄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시간이 1000초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충분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10,000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저먼트도 10,000초로 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변형시켜 보십시오. 이제 최적의 조건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러면 타임 시리즈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타임 시리즈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다 온도 출력하고 인버스 템퍼러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 평균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제곱 평균, 그 다음에 에너지 내제곱 평균,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평균,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의 절대값 평균, 마그네티션 제곱의 평균, 마그네티션 내제곱의 평균을 출력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전체를 실행을 해보자. 그러면서 32 by 32라서 이제 금방 돌아갈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